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도 투자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요즘 시장이 정말 힘든데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저희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폭락장에서도 대선 테마 요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거 한번 다음 주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선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 소위 말해서 대선 정책주라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앞질러서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도 2월 달에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을 다뤄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도, 그리고 그 외에도 평화홀딩스,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더군다나 4월 초에. 그리고 또 그런데 6월 초에 조기 대선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격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격도가 높은가 뭔가를 제가 이번에 대선 테마주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유라테크라는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차트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요때 대선 이번에 그 탄핵 그 선고 막 그때 거기서부터 올라갔어요. 거의 2배 갔죠. 2배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2배 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힘들게 하셔가지고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밑으로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 차이를 비교하면 이격도 차이를 비교하면 남들은 힘들 때 대선 테마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수익을 거둔 거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싸게 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팔려고 하겠죠. 따라서 대선 테마주가 이번에 올라갔다 해서 이격도가 높으니까 이제부터는 대선 테마주를 따라 들어가면 혼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드디어 이제는 반등이 오겠다 신호가 나온 거예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를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선 테마주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물론 이제 본인 마음이겠죠. 뭐 본인 마음이겠지만 제가 한다면 그렇게 권유하도록 싶고 대선 테마주는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번 4월 초에 많이 빠졌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심을 두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힘든 와중에 그래도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나마 이 대선 네. 정책주 관련한 이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사님은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한다. 네, 이격도가 너무 높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요즘 어둡다 보니까 네. 시장이 반등했을 때 좀 주도주가 뭐가 될지 지금 미리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사님은 그 주도주를 반도체 쪽으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 이슈를 다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그 차트를 계속 봤던 차트지만 또 사람이 까먹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 까먹더라고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힘든 와중에도 그래프를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또 없애겠습니다. 색깔을 하나 딱 없애면 2개가 남죠? 그렇죠. 2개가 남는데 요게 뭐냐면 121선이에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60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쭉 당겨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때쯤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와서 한번 골든 크로스 날 때 확 눌러주다 올라왔잖아요. 보면은 저런 비슷한 느낌이죠? 자,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가 여기네. 그렇죠.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뤘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를 저점을 해가지고 7,900억 정도 예상을 할 겁니다. 올해 발표하는데 그래서 올해 4분기는 그게 8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가이던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럼 주가는 반응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오늘 저는 특히 반도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미국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 놓치지 마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좀 반도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부터 저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보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예전에 2022년 10월 달 때처럼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제 미국 증시 정말 저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주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다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 방금 살펴봤던 이 정책주 안에서 또 저희가 편입을 하고 있던 종목이 있었죠. 네. 어제처럼 이 어두운 시장에서도 역시나 아주 강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4월 2일에 매수했던 코나아이고요. 2차 목표가 34,500원은 이미 달성을 한 상태고 수익률이 사흘 만에 무려 6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 종목들이 요즘 사실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더 들고 가보는 게 맞을까 고민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관련 정책주예요. 네. 유력한 후보 정책주거든. 제가 보니까 그 연구해보니까 그 정책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밥그릇 크기대로 먹으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굳이 팔 필요 없다고 봐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는 더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앞에 대선 때도 보니까 대선 정책주들은 더 인물 관련주보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관심은 지켜보지만 단기 매수는 조심하시고 들고 있다면 계속 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다이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들고 가봐도 좋다라고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슈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쓴 상법 거부권 대선 승리 시 철회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국회가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 좀 어떻게 시장 전개될까요, 이사님? 네. 자, 요거는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내용이 이제 국회 통과시키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재의결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시키면은 이제 권한대행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번 대선 끝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거부권을 자동적으로 철회를 해서 차기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를 공포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다면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 개인 주주를 입장에 본다면 저는 이런 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굉장히 우리 주식하는 우리 1,500만 명의 주식 투자가들한테는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그럼 통과되면 수혜주를 어느 쪽을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통과가 됐을 시에 정확히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사님? 저희가 지금 이 관련주로서 코롱도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코롱이 7월 달에 한 71%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약간 그 OECD 국가 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 통과 안 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자본이 개인 투자가들 쪽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약간 제2의 자산혁명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한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즉, 뭐 크게 본다면 템보고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큰 소망을 가져본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정밀 검토를 해서 이 시간에 제2의 코롱을 뛰어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코오롱이 무려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네. 이 후속주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가져와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주력 상품 첫 번째 기업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쪽 보면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가벼워요. 미국 증시가 바닥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 투자 포인트는요. 먼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IRA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이 4,757억을 수령을 해서 영업이익 흑자가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조 6,265억이죠. 전년 대비 2.2% 증가했는데 요 실적 전망을 한번 숫자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숫자로 봐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출액이 33조죠. 28조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아래 볼까요? 영업이익이 24년에 5,750억에서 자, 2년 후에 거의 9배 증가하죠. 4조까지. 그리고 나 3년 후에는 10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힘들었지만 이렇게 요때 바닥을 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요 숫자를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먼저 수주를 합니다. 나중에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은 수주를 받아서 자신감 있는 숫자다라고 요거를 생각하시고 다음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다음 투자 보시면은 그래서 북미 시장에 북미가 GM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테네시주 미국에 있습니다. 공장.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생장을 해서 여기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굉장히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모두 알고 계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어제 그래도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적의 전망치 머릿속에 네. 기억하셨죠? 앞으로 9배가량 증가하거든요. 그래프를 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확 증가하니까 주가가 싸 보이지 않나요? 자, 그렇죠.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쌍바닥이 이제 지금 외바닥이죠. 아직 여기 지점 저점을 깼기 때문에 한번 올렸다 다시 쌍바닥 치겠지만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매수가 범위는 32만 3천원에서 32만 4천원 매수가 잡고요. 1차 목표가는 7% 영업 이익권인 34만 5천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만 5천원인데, 자, 우리가 7% 이익만 10회 연속으로 거두면 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인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기대감은 너무 높은데 주가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우선 목표가는 34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예요? 자,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마트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마트 볼까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마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제가 준비한 그 실적 사진을 먼저, 자, 먼저 여기가 영업이익이 471억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마트는 매출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통업이니까.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놔두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0배로 확 늘어나죠. 24년에서 25년 요때 영업이 10배가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PBR. 자, 요게 PBR이 낮더라도 PBR이라는 거, 요 0.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20%밖에 안 되게 싸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억울할 정도로 싸다. 그런데 이렇게 순이익이 적자를 보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 잠식이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날 때는 요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좋아지느냐 내용을 보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하고 효율성 증대, 그다음에 또 정영진 회장 이분께서 골프도 안 치시고 또 쓸데없는 사업 부분을 정리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경쟁업체 홈플러스가 부진해서 반사하기로 해서 자산 가치가 저평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여러 투자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마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쿠팡하고 경쟁을 했고 안 좋았거든요. 그래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 32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드디어 여기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고개를 쳐들고 있는 부분이 자신감이 드는 이유가 구조조정을 통해 쓸데없는 부분 사업 처리하고 이제 숫자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차트까지 이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요런 자리는 무릎이죠. 바닥에서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안 가지만 무릎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가 범위는 85,800원에서 86,000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9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0원, 2차 목표가는 99,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차 목표가는 우선 92,000원, 2차 목표가는 9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이제 더 많은 이 시장 전략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언제 어디로 가면 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무료 방송하고요. 또 오후에는 밤 8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이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끝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저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오늘 소개했던 이마트나 이런 종목도 말씀을 또 드리겠다는 것을 아침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코롱이나 그 다음에 이런 로봇 관련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얼마에 사시라고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저희가 그때 2월 10일과 2월 12일 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2배 이상 갔었는데 거기 장중에 가격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나오시면 터치하시면 거기에서 제가 장중에 좋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이 투자 경로 비법 들어볼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은 79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15%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전략 세워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셔서 성투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